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흔히들 인사를 만사라고 합니다. 만 가지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에 좌우되고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니까 나오는 말인데요. 각 지자체와 기관들이 새해를 맞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인사 뒤에는 항상 뒷말이 나오는데요. 광양시에서는 힘없고 뒷배 없는 사람들만 굳은 일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여수시도 151명이 승진을 했는데 최근 초과 근무 수당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람이 승진하면서 공익제보자가 제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들 언더독 토론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뉴스 브리핑 들어보고요. 문화 산책도 이어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7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순천시 의원이 수천만 원의 혈세를 투입해서 자기 집 땅에 농업용 관정을 판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 건설과는 지난해 6월 해룡면 하사리 A씨의 밭에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용 관정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네.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이나 재난, 공공서비스 등 특별한 목적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도비입니다. 보통 도의원들이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전남 도로부터 받아오는 예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업 대상지가 순천시의회 비의원의 친어머니 농지라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사업 대상지 선정도 의문입니다. 비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해당 농지에 관정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순천시에 계속 문의를 했다고 하고요. 예. 당시 순천시는 인근에 소형 관정이 있기 때문에 수원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비의원의 어머니 농지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전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고 해룡면 해당 농지를 특정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읍면동을 지정해 직접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혜 예산이라는 그런 비판이거든요. 예. 순천시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지난해 6월 공사에 착공해서 굴착을 진행했었고요. 그러나 순액을 찾지 못해 시추업체가 시공비를 포기한 채 철수를 했습니다. 예. 당시 인근 주민들도 관정을 뚫고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 수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A씨의 밭에 또 관정을 개발하면 수원이 고갈할 것이다. 그러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었고요. 네. 결국 사업 대상지는 비의원과 상관이 없는 해룡면 용전리 다른 농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비의원 친어머니 농지의 사업을 실행을 했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명백한 특혜라는 그런 뒷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비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어제 20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예. 더욱이 제가 작성한 기사 내용을 문자로 비의원에게 보내서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교육 중이라고 문자만 받았고 그 뒤로 답변이 없길래 제가 쉬는 시간에라도 통화를 좀 하자. 그러고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광양시 의회 이야기인데요. 경기 불황에 지방세가 급감하는데 광양시 의회가 국외 연수비를 인상했습니다. 비판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경기 불황으로 지역 국가 산단들의 영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광양시의회가 1억 원에 가까운 국외 연수 예산을 책정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국외 연수비를 67%나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 그런 지적인데요. 네. 광양시의회 2025년 본예산을 보면 의원 국외 여비 항목으로 총 9,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국외 연수 예산은 4,900만 원, 그리고 국외 자매 결연이나 공식 행사 참석은 1,300만 원 등 모두 6,2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예. 이 예산은 의원들의 국외 연수와 자매, 우호, 협력도시 방문 등에 쓰이게 되는 거고요. 네. 하지만 광양시의회는 지난해 항목에 없던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네. 이 자료 수집 이 항목은 신설한 이 항목은 수소도시 관련 유럽 선진지 견학이거든요. 네. 광양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 수소 사업 현장을 견학을 했었습니다. 이 도시를 견학을 하면서 세계 수준의 유럽 사례도 살펴보고 광양 수소도시 계획의 완결성을 높여가겠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올해 수소도시 견학 명목으로 예산 3천만 원을 마련을 한 겁니다. 예, 사실 뭐 해외까지 가서 선진 사례를 배워와서 시장에 접목을 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현실은 그랬던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는 게 가서 이렇게 뭐 모든 의원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배워와가지고 시장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지만 대다수가 좀 너무 허투루 놀러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진지 견학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광양시의회는 올해 국외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기존 국외 연수에 또 선진도시 이번 유럽 수소도시 견학을 추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일부 의원들은 시민 세금으로 2번이나 해외를 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예. 정작 수소도시 견학이 중요하다면 이 예산만 편성하면 되는 건데 굳이 국외 연수 따로 견학 예산 따로 편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복 논란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광양시의회 이 같은 움직임은 환율이나 물가 등 요즘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과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국외 연수 예산을 자발적으로 삭감하거나 반납한 지방의회도 적지 않아서 비난을 자초한다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예. 무엇보다 광양시 재정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국외 연수비 인상은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예, 광양시 의회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광양시의회는 전체적으로 인상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4,900만 원에 있는데 이건 의원 해외 연수 예산이고 추가된 3천만 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6명 의원의 독일 수소산업 벤치마킹 견학 비용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광양시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잠시 후 언더독 토론 시간에 백성호 광양시 의원에게 다시 한번 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주와 여수를 오가는 여객선이 최근 운항이 중단됐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아무튼 여수와 제주 항로의 골드 스텔라호를 운항 중인 한일고속은 지난달 30일자로 여수 해수청에 해상 여객 운송 사업 폐업을 신고를 했습니다. 예. 선사 측은 승객 감소와 유류비 부담 등의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영업 적자가 200억 원에 달해 더 이상 운항 여력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사측은 계속 여수시랄지 지역사회에 적자 일부를 좀 보조금으로 보전해주면 운항을 계속하겠다 그런 뜻을 계속 전달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수시는 제주행 항공노선도 있고 선사의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했는데 결국 백길이 끊긴 겁니다. 그리고 예. 시의회 차원에서도 뭐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안타깝게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지난 2015년 재개된 여수 제주간 백길은 하루 한 번 왕복 운행되고 있었는데요. 관광객과 화물 운송자들이 그 접근성이 좋은 완도항과 목포항로를 선호하면서 적자가 누적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수시에 대한 비판 목소리 또한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새해 들어서 처음 이제 또 언더독 첫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특집으로 꾸며지느라 언더독 한 번 쉬어갔었는데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분 새해 어떻게 맞으셨어요? 백 의원님. 네, 2024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가 그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뭐 최근에는 안녕하냐는 뭐 이한 인사를 나누기도 조금 미안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올해 한 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뭐 작년 연말에 그 제주항공 참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죠. 좀 조용한 연말을 보낸 것 같고요. 새해도 밝았고 이제 1월 7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뭐 7일이 일주일이 지났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더 나은 시사로 올 한 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백 의원님 전에 오늘 오후에 또 긴급 의원 간담회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저희 의회에서 매월 1일 날은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서 합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1월 2일 날 우리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시에서 그 광양사랑 상품권 지역화폐죠. 지역화폐.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가져와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의원님들의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예. 가부동수로서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네. 다시 오늘 또 그 안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지역화폐 발행하기 위한 원포인트 의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다수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또 해서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걸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된 거예요, 광양시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금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500억 발행하기 위해서 할인되는 금액 50억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300억 정도를 더 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발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 설 전에 발행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순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500억 발행해 놓은 것은 실제 우리가 평균 한 달에 한 70에서 75억 정도가 발행이 됩니다. 예. 그런다고 봤을 때 기발행해 놓은 500억 같은 경우가 한 7, 8개월을 버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뭐 200억을 하든 300억을 하든 추가 발행하는 것이 이번에 소비되는 돈은 아닙니다. 7, 8개월 지나서 하반기에.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 확보된 소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발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설 전에 다 쓰여진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다만 기대는 줄 수 있겠죠.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역 화폐를 추가로 발행해서 지역 경기를 좀 부양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뭐 희망은 줄 수 있겠지만 실제 그것이 쓰여지는 돈은 아니다. 예. 네, 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수도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지역화폐 섬섬페이를 충전을 이제 하려고 모두가 좀 달려들었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뭐 실패하신 분들도 많고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상호 의원님 주실 저는 말씀? 성공했는데요. 저도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네. 예. 9시에 들어가서 13분 기다리니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저도 아까 그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예. 올해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직 이제 중앙 정부에서 국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지방 예산으로 전체 예산이 한 102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본 예산에 62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약 40억 정도는 이제 국가 예산을 봐가지고 보면서 1,000억을 채우겠다. 뭐 더 발행하고 뭐 덜 발행하고 이게 아니라 1,000억은 꼭 채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자체가 뭐 힘쓰고 있는 만큼 정말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제 토크 들어가기 전에 광양시 의원인 백성호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지방세 감소에 따른 긴축 예산 기조 속에서도 자신들의 국외 연수 예산을 좀 늘렸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주 곤란한 질문을 갑자기 또 여쭐 건 여쭤가지고. 또 여쭤야죠. 예. 실은 이게 이제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네. 좀 변명 같지만은 저는 이제 총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예산이 이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몰랐고. 모르셨어요? 예,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실은.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원래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해외 연수 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수소도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연수 비용을 별도로 세운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소관 상임위에서는 우리 광양시가 이제 수소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해외 선진지를 가서 보고 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긴 한데 예.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도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한 예산 아닌가? 왜냐하면은 해외 연수라는 것은 그 원래 그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럼 그 목적에 맞게끔 그 예산을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리고 기존 국외 연수에 또 따로 견학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편성이 돼서 지금 논란이 예, 되고 있는 것 기존에 같은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각종 사업들에 그러니까요.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 연수 비용을 추가로 이렇게 확보한 거 관련해서는 일단 여론이나 뭐 시민들에게 질타를 당해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 확보가 됐다는 것은 이제 뭐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 같은 인상되게. 경우도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하면 추경해서 다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2025년 새해 첫 언더독 시간인 만큼 오늘은 저희가 드리는 주제 없이 가려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 자, 신년을 맞이해서 지자체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조직 개편 들어갔는데 인사는 만사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뒷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광양시와 여수시 신년 인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수시 새해를 맞아서 정기 인사 단행했습니다. 눈여겨보신 인사 좀 있으십니까, 이상호 의원님? 일단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에 예. 이제 국장급 5명, 과장급 17명, 6급 이하가 129명, 총 151명이 승진하셨더라고요. 예. 그 475명이 전보를 하셨는데 이 정도 인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무원 사이에서 메머드급 인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규모가 큰. 네,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과장급도 많고 국장급도 많고 이게 보니까 1965년생하고 66년생 우리 선배님들이 예. 그 당시에 공무원으로 많이 입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연말까지 두 번에 더 걸쳐서 이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뭐 과장님이나 팀장 되실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그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앞으로 2년간은 또 암흑기가 올 것이다. 아. 네, 그래서 꼭 내년 올해 말까지 해서 예. 인사 이런 기회를 획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인사평을 들어보면 일반적인 인사평을 하셨더라고요. 뭐 승진 인사는 업무 추진 성과나 시정 기여도 직렬관 비율 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승진을 시켰고 전부 인사자 같은 경우는 업무 능력이나 뭐 공사관 여론을 통해서 원론적인 인사를 했다고 이런 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시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일단 백성호 의원님께서도 일단 광양시 이번 정기 인사 쭉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광양시가 지난 12월 30일 광양시 인사위원회에서 2025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를 심의 의결하고 1월 2일자로 전보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예. 12월 30일자에는 4급 2명 승진과 15명의 5급 교육 대상자 선발을 했고 예. 1월 2일자에는 6급 이하 64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뭐 인사를 진행하고 나면은 항상 조직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뭐 인사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사에 정답이 없다라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긴 하지만 예.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유독 조직 내에서 불만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특히나 2024년 상반기 광양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100명을 대상으로 인사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네. 당시에 조합원들의 10명 중 6명은 예. 인사 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었고 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인사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퍼센트가 40%를 겨우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저는 인사할 때 반영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좀 이번 인사의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지는 광고 듣고 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화요일 코너 언더독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광양시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인사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인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인사 발령에 대한 불만입니다. 광양시 이번 인사에 대한 어떤 뒷말들 나오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뭐 광양시청 공무원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광양시 공무원 노조 자유 게시판에 보니까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예. 뭐 표현이 조금 원색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지들만 살판 났다. 뒷배가 없는 사람들은 꾸준 일, 힘든 일, 뭐 귀찮은 일, 생색나지 않는 일만 한다. 적재적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다. 그리고 뭐 갑질한 사람,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업자들에게 기피 대상 1호인 사람, 뭐 근무 경력만 많은 사람들을 승진시켰다. 뭐 특정 직렬의 사람들만 승진시킨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정말 뭐 키보드에서 손을 내려놓고 싶다 등 정말 뭐 너무 그 조직 내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이 노조 자유 게시판에 댓글로 달린 내용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이제 뭐 근거들이 개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여수시는 좀 어때요 이번에? 인사는 인사 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사가 나면은 불만이 직원들이 인사팀에다가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인사부서가 그런 토론 내용을 모아 가지고 다음 인사에 반영하는데 이제 이런 인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예. 좀 특이점 보면은 우리 정기명 시장님께서 그 고향이 화정면 계도 출신 아니십니까? 예. 예, 그분들의 그 동양인 분들이 승진하는 이 약진하는 이런 세평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몇 분이 인사를 통해서 이번에 승진을 하셨고 관련된 인사들이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그 인사 관련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 시정부하고 시의회 5급 인사 교류에 관련해서 시정부의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시정부에서는 6급에서 5급 승진하기 위해서는 한 10에서 1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6급 순번이 1번부터 쫙 그 순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하위에 있는 6급 직원들이 결국은 의회로 와서 네. 승진을 한다 이거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인사권이 독립이 되다 보니까 네. 의회에서 자리가 비면은 의장이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사들이 시의회와 시정부가 교류를 하면 안 된다. 직원들 간에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한 분이 의회에서 시정부로 넘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여순 사건 관련 부서로 파견을 가셨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왜 이런 불신이 있는가? 저도 이제 의회에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그런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은 예. 그 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또 분란이 또 있더라고요. 좀 네.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런 자꾸 뭐 뒷말이 나오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인사 기준이 있을 텐데 승진도 조금 고려를 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광양시 네, 당연히 뭐 인사팀에서는 직원들 간의 그런 뭐 불협화음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인사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직원들의 요구 사항이 인사에 정확하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물론 연공 서열도 중요하죠. 뭐 근무를 얼마 했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무조건 승진해야 된다는 것도 옳지 않고 네. 어느 정도 뭐 성과가 있는 사람이 승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근무하는 기간에 직원들에게 뭐 갑질을 했던 상사라든지 아니면 조직 내 문화를 흐린다든지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승진해서 약간은 감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시 발전에 공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가점을 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정 정도는 뭐 개량화도 좀 하고 일정 정도는 정성 평가도 하고 해서 예. 인사를 좀 하면은 또 조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갖춘다면은 저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챗 GPT가 돌려도 이보다는 낫겠다.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상우 의원님 여수시에도 이런 여러 뭐
부당 직원이 또 승진 대상에 올랐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뭐 어떤 모 신문사의 제보를 통해 가지고 뭐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 직원이 있는데 이분이 승진되면 되겠냐. 결국은 또 승진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결국은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다 뜻이겠죠. 그게 좀 아쉽고 지금 이번에 인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지방선거가 1년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예. 시장 입장에서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런 측근 인사, 뭐 정실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런 공조직을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예. 이게 시장의 마인드거든요. 공조직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한지 정확히 이제 파악은 안 돼 있지만은 아마 이런 얘기도 다음에 세평에 아마 올해 6월달, 12월 달하면 더더욱 더 12월 인사는 뭐 그리 못하더라도 6월 인사는 더더욱 심해질 수도 예.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인사권자의 마인드죠. 공조직을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새해 달라지는 시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광양시는 올해 어떤 정책들 새롭게 내놨나요? 네, 많은 것이 좀 바뀌는데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광양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여성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복지, 경제, 문화 등 6개 분야에서 총 56개의 신규 사업과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예. 제일 먼저 이 소개해드릴 이 시책 같은 경우는 우리 애청자들끼리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예.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아이를 대상으로 예.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으로 매달 20만 원을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에 전월까지 지급하는 전라남도 광양시 출생 기본수당을 본격 시행합니다. 2025년 예산은 14억 1,9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신청이 늦어도 소급 지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아하. 만약에 내 자녀가 24년 1월 이후에 출생했고 1년이 경과했다면 예. 그리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 달 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1개월 만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이나 2월 달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지금 신청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 된 아이들. 그렇죠. 예. 예. 돌이 지난. 돌이 지난. 예. 그래서 갓 지난. 예, 지금 신청하면 바로 이번 달부터 월 20만 원의 출생 기본 수당을 지급을 받습니다. 근데 광양시입니다, 여러분. 네, 예. 그렇습니다.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꼭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 그리고 20만 원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 지급 사업을 저희들이 통합 확대해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신 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연 100만 원이요. 네네. 그리고 아동 중증 질환자 관해 진료 교통비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다시 2025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데 예. 이제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서 다른 지역 소재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수도권은 1회당 10만 원, 광양 여수 순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회당 7만 원씩 연간 최대 50만 원을 모바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 먼저 다녀오시고 나서 뒤에 청구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수시 좀 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책들 주목해 보셨습니까? 여수시는 그 7개 분야에서 39개의 신규 시책 그리고 17개의 그 변경 시책 등 총 56개의 그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눈여겨볼 것 한 3개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2025년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만 30원입니다. 근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수시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만 990원.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약 9.6% 정도 높은 그 임금을 저희들은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고 이제 이게 예. 이제 시출연 법인이나 단체 보조금 예. 받는 단체에 따라 적용되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 8월에는 전남에서 8번째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된다고 합니다. 그 웅천에 있는 예울병원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개원이 되고 15인 시설이고 그 저소득층은 70%가 감면이 되고
일반 이용자는 일주일 이용료 5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이 시발주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이제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이런 뭐 감유가 당하면은 하도급 업체는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예. 근데 이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하도급 업체가 이런 공사비 부담 없이 100%를 어려운 경우에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전남에서 두 번째로 도입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 없이 원활하게 이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보신 내용 중에서 이런 시책은 약간 좀 형식적이다라고 보셨던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백 의원님? 그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예. 제가 저희들이 지금 광양시의회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있습니다. 네. 시에서 현재 지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작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서 뭐 지원해주는 이런 게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물론 지원해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절실하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주거 안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없어서 많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리고 지금 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광양 청년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 대상 연령이 작년까지는 39세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45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청년 기준이요. 예, 청년 기준이 이제 확대되었고 그만큼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현재 올해 지금 한 1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적 저희들이 이제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8년 전에 대출 받은 사람도 지금 올해 이자를 지원해 줘야 되고 작년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누적되어 오는 것도 있을 뿐더러 예. 올해 신청하는 사람들도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 실제 이 소요되는 예산이 한 14억 이상 됩니다. 근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밖에 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올해 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많이 신청할 경우에는 네.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보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은 지금 좀 부족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이번 새로운 시책 중에 좀 아쉽다 혹은 형식적인 것 같다라고 느낀 시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그 통합 문화 이용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그래서 금액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지원 인원은 8명이 줄었고 이제 14,323명에서 14,315명 8명이 줄었고 예. 지원 금액은 13만 원에서 14만 원, 1만 원이 인상됐더라고요. 예. 아니 이게 홍보용 시책에 들어갈 내용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들이 그 난임 관련 15% 이야기라는 MBC 라디오 전망대에서 했던 그 다큐멘터리 다큐, 했거든요. 예. 그때 저희들이 그 이야기했거든요. 남인부가 가장 어려운 것은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왜냐면 지역에는 이런 시술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교통비 지원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시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를 시의원 몇 명들한테 전했거든요. 예. 이런 시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책은 없고 뭐 이게 뭐 기존에 이용했던 뭐 8명 줄고 뭐 만 원이 늘어난 게 이게 과연 홍보가 될 것인가 홍보용 시책으로 이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를 하려면은 이 여수청 홈페이지만 올리지 마시고 예.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해서 이런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라고 전적으로 개인 홍보에 좀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공감합니다. 있습니다. 한편 난임 부부는 틈새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양은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요? 난임 부부 지원이요. 뭐 여수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광양에서는 난임 부부에 하셔서. 대한 이제 교통비 지원을 하고 눈빛이 올해 반짝거리셨어요. 예예.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서 이동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시술 1차 수당 그러니까 수도권은 2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예, 깨알 PR 잘 틈새 자랑을 좀 해주셨고요.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시의원이 발의한 겁니까 아니면 시 정부 차원에서 하신 이제 거예요? 시에서 사회보장 심의를 거쳐서 예.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책 발굴 단계부터 입안까지 좀 보완돼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1분씩 듣겠습니다. 백성호 의원님. 네, 시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공급자주의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말로 어떤 시책을 펼쳤을 때 그 수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반사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발 좀 지금까지 실패한 사업들 되돌아보면
그 수요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책을 발굴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시책을 발굴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호 의원님. 이번에 그 정기명 시장님의 새 핵심 키워드가 민생 안정과 경제 분야 회복에 이제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시책이라는 게 시장님의 의중이 담긴 어쩌면 시정부의 실행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민생 안정이나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이 시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여수시민의 거의 40%가 여수 소교학 단지와 그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금 요즘 뭐 갑자기 시 정부 차원에서 대단히 토목 공사를 많이 하시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민생 안정에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언더독 토론 두 분과 함께 새해 지자체 인사 그리고 새로운 시책 관련 이야기 해봤습니다. 백성호 광양시 의원, 이상호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지역의 문화 소식과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을 소개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좀 내볼게요. 네. 요즘 친구들이 가장 연주하고 싶은 노래가 뭘까요? 노래? 네. 노래 곡? 네, 요즘에 팝인가? 뭐 블랙핑크 이런 거 좋아하려나요? 아니면 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맞네. 반 맞았네요. 저 블랙핑크 로제 씨의 그 아파트니까 저 반 맞춘 걸로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드럼 하나로 팝과 재즈부터 클래식까지 가벼움에서 묵직함까지 표현하는 드러머가 있어요. 네, 김태현 드러머인데요. 이분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이 바로 이 아파트라는 곡 아주 아이들이 새롭게 알고 배우고 왔잖아요. 싶은 곡. 네, 선생님 이 노래 알려주세요. 네. 자, 순천 그리고 여수 이 전남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강렬한 비트로 듣는 이를 춤추게도 하지만 따뜻한 음악을 나누고 싶어하는 김태현 드러머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순천에서 드럼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시국이 어수선하지만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시길 바라고 저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음악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분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드럼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해 동안 공연한 양을 보면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계시거든요. 순천에서는 순천만 정원박람회에서 그분이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많은 공연을 하셨어요. 허윤정 밴드에서 드럼하고 있고요. 여수나 순천 쪽에는 룩스 앙상블하고 허윤정 밴드하고 협업해서 학교 뭐 찾아가는 음악회, 전라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순천시에서나 문화재단 쪽에서 요청하는 좀 행사나 공연 요청이 있으면 달려갑니다. 원래 순천이 고향이 아니세요. 전남 목포 고향이고요. 서울에서 잠깐 활동하다가 순천에 내려왔습니다. 11년째 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와서 몇 년 동안은 그냥 개인적으로 드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가 돼서 2019년 그 순천에서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뮤지컬 계획한다고 순천시에서 이제 오디션 공고도 나오고 해서 오디션을 봐서 피아노맨이라는 뮤지컬을 순천에서는 그 전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순천에 와서 그 밴드나 뭐 음악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네. 순천에 와서 가장 이제 약간 보람됐다고 해야 되나? 그럼 지금까지 순천에서 해보지 않았던 장르의 뮤지컬을 뭐 제가 밴드로 참여하게 돼서 연주를 마쳤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하고 그 이듬해 2020년에도 전 뮤지컬을 잘 끝내서 다른 뮤지컬로도 한번 2번인가 더 공연을 했거든요. 소녀시대. 순천 소녀시대. 이제 그때도 19년, 20년도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순천 분들이 아니면 타 지역 분들이 와서 이제 보고 지역에서도 이런 음악을 할 수 있구나. 원리는 뭐 서울이나 부산쯤에 가야 이런 뮤지컬 문화를 이제 접할 수 있었는데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보람이 있었죠. 그냥 밴드만 하는 거하고 연기하는 거에 맞춰서 액션 들어가고 요거는 또 다른 그 경험이었죠. 굉장히. 그래서 그냥 연주만 하는 거랑은 차이가 컸어요. 배우들 동작도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고 감정이입도 해야 되고 음악만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긴 과정을 이 여정을 끝냈구나라는 만족감이 엄청 크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했고요. 다음에도 이런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인생의 이 드럼 스틱을 들고서 걸어가 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을까? 원래 저는 공대생이었습니다. 공대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2학년을 마치기 전에 과감하게 한번 휴학을 하고 낸 등록금이 좀 아까워서 자퇴를 하고 등록금을 다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실용음악과에 다시 들어갔어요. 연습량은 학생들 공부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간다 그러면 3시간, 4시간 하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나서 잠깐 뭐 쉬었다가 또 저녁 먹기 전까지 연습하고 쉬고 흔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싫었어요. 똑같이 굴러가는 이제 삶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평범할 것 같고 그렇게 지내고 싶진 않다. 쉽지 않은 결정을 했죠. 실용음악과 가서도 다른 장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고 너무 튀잖아요. 밴드에서 베이스가 그 가장 기초가 되고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줄 수 있을 때는 드럼만 한 게 없고 그리고 빠질 땐 또 빠져주고 튀어나와줄 땐 과감하게 또 튀어나와주고 밴드 리듬을 유지해주고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참 매력이 있다. 그리고 공연하는 거 보면은 심장이 뛰어요. 이게 베이스 드럼 발로 쿵쿵 이어 밟는 게 이 가슴에서 이렇게 딱 느껴지니까 그 부분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드럼 뭐 그 크기마다 소리 음들이 뭔가 조금씩 다른데 그걸 다 조율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드럼이라는 악기가 뭐 개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 악기가 아니고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아니면은 분위기에 따라서 그 약간씩 조율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톤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울림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어떤 음악 장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튜닝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음악의 그 분위기에 맞게 들어갈 수가 있죠. 손에 물집이 잡혔을 때도 있을 거고 내가 도대체 부러뜨린 스틱은 과연 몇 개인가? 스틱은 뭐 세어보진 않았지만 엄청 많이 갈았죠. 무지막지하게 세게 해서 때리지 않는 한은 부러지진 않아요. 근데 많이 닳기는 해요. 심벌이나 뭐 하이에서 칙칙칙칙 여기 치면은 조금씩 나무 파편들이 약간씩 떨어져요. 몇 자루인지 세보진 않았지만 수백 자루는 되겠죠. 요즘 스틱값도 비싼데. 곤란했던 상황들은 없어요? 공연을 하다가 엄청 세계적인 드러머나 뭐 이런 프로 연주자들도 스틱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의자 옆에 스틱 가방을 따로 이렇게 쫙 펴놓고 여분의 스틱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노하우도 생겨요. 한 손으로 이렇게 연주하면서 다른 한 손이 스틱 다시 꺼내서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한 손으로 일부러 치는 연습도 하고 누군가는 선생님처럼 이런 드러머가 되고 싶다라는 또 꿈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드러머가 되기를 꿈꾸면서 매일마다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내가 잘하는 걸 하자 그런 생각으로 하고
그리고 이 곡을 들었을 때 사람들,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음악이라는 게, 밴드라는 게 이렇게도 연주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감동이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요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게 그 연주하면서도 항상 더 집중하고 더 좀 신경을 써서 밴드를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뭐 들으면은 그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다, 흥겹다, 즐겁다 요렇게 느낄 수만 있으면은 좋겠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